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5월 8일이에요. 두 번, 말하다가 웃음이 터지네요. 두 번의 신의 한 수가 휴일로 나가지 못한 건 여러분들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종복입니다. 4월 29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도의 시장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 주식들 한번 지금부터 부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그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날도 중심 이론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관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몰래 얘기할 테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멘붕 되면 안 되죠. 여기 이토마토 PD는 3,000명 들어오면 당장 내가 제2의 애경이를 여러분들한테 섹터별로 반도체에 근데 그게 그때 그 당시 느낌에 따라 달라서 이게 문제인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다음에 AI 쪽 세 종목을 제2의 애경이처럼 날 것으로 얘기할 겁니다. 대신 3,000명이 안 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날 것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 지금 참여한 분들한테만 몰래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거 극비사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대 소문내면 안 됩니다. 신의 한 수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밖에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잘 빨리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 신의 한 수가 밤으로 갈 수가 있고 밤으로 가면 나는 미국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중률은 5배가 높아집니다. 알겠죠? 자, 소문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4월 29일이고요. 4월 29일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시장이에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구분되고 중간 생략 그 다음에 향후의 주식시장 변동성은 환율과 FOMC인데 FOMC에서 파웰이 이종복 수준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쁜 말은 안 한다고 했는데 역시 연준 의장은 이종복보다는 말을 더 잘합니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죠? 네, 원래는 지금 물가 상황으로 금리 인하 3번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대부분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언제 하고 얼마만큼 할 거에만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해버리면은 시장 나락갈 게 뻔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없다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얼버무린 파웰 나는 그 사람 연구를 16년을 했습니다. 그 다 이종복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오늘 3,000명이 넘어가면 이 중심 이론으로 날 것으로 지수 분석할 거고 이건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걸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실시간 환율을 지금 당장 추가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날 고용 나왔을 때로 갈게요. 이게 5월 3일 날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입니다. 저 당시에 떨어지고 있는 이 달러와 환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면 무조건 우리나라 373부근까지 올라가니까
연휴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됩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맞죠, 여러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애경이니까. 여기 애경이를 보면 여기 분명히 중심이론이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4월 29일 날 이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 거예요. 거래 실리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갈 수 있어 보입니다가 아니고 갈 수 있음으로 확정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애경이는 이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0명이면 내가 세 종목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가 3월 29일 타이밍 쪽 그쪽에서 애경이 하면서 좋게 얘기했는데 그 세무조사 건도 있었고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가격대가 15,000원 언저리지만 매수는 조종시 매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좋게 얘기했다고 그거 안 간다고 도배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분석해주는 장면이고요. 이게 실시간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으니까 우선 내 방송은 실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날 얘기한 거에 오차 없었고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 환율이 지금 1350을 깨야 하는데 요걸 지금 안 깨고 있는 거. 이것이 실시간 날것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000을 못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간에 얘기를 안 해도 나는 오늘부터 온라인 강좌하지 않습니까? 중심이론 강좌를 오늘부터 이 내용을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할 때 얘기할 걸 내가 방송에서 먼저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3,000을 못 채워서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못 들어도 나는 실시간으로 얘기할 거며 만약에 5월 20일 이후에 신의 한 수가 밤으로 가면 그때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세 판단법이고요. 오늘 신의 한 수는 이제 오늘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대세 판단법에 입각해서 주식시장의 대세와 주도 업종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상 주추세 중심선 이탈,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 메이저 포지션 변화,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 이게 주식시장 대세 상투의 기본이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주추세 중심선을 이탈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세 상투 아니라는 얘기죠. 중장기 목표치의 3차 목표치를 주지도 않았고요. 그 3차 목표치가 387 언저리에서 393이라는 얘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대세상 3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얼추 준 겁니다. 383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382를 찍고 밀린 거잖아요. 그거는 2차 목표치는 어느 정도 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 대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못하고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의 시장이 될 거예요. 이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언제? 5월 말에서 6월 달 시장. 이거 날것으로 듣고 싶으면 3,000명 라인 나오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지 이탈 저항 돌파 실패도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추세는 지지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앤드 메이저 포지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포지션 때문에 여러분 이 메이저 포지션 근데 처음서부터 너무 비장하고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 토마토 P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두 번밖에 안 남은 게 아니고 대세 판단이기 때문에 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종목 얘기나 주도주 정도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이건 대세 판단이에요. 이거 판단 미스하면은 나는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신 이 판단 또 맞추면 역시 이종복이다가 되는 거고, 이건 내 명예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 되든 안 되든 이 부분만큼은 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신 이런 걸 가지고 날 것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도 중요한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메이저 포지션 변화가 중요한데 메이저의 포지션은 바뀌지 않고요. 대신 환율이 메이저 포지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식 본주를 갖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급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이 매수하고 있는 주식의 공통점은 개인 투자자 선호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은행주 막 이런 거 있죠. 금융주나 이런 쪽은 보통 개인 투자자 선호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들 선호 종목이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개인들 선호하지만 삼성전자는 개인들 눈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식에 비중이 많고 선물을 가지고 이해 득실을 따져서 팔고 사고 단기 성향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인데 지금 주도 업종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꺾이면 거시기 하겠죠? 근데 반도체가 꺾인다 해도 if 2차 전지에서 순환매가 나오면 순환매가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장은 절대적으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 조종을 받거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날 것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다만 이종복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장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계속 좋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이해하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장은 절대적으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뒤에 숨도 안 쉬고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럼 조만간에 흔들릴 수가 있나 보구나가 이제 눈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입각해 2차 목표치까지는 줬으나 3차 목표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추세 중심선을 깨지도 않고 있고 메이저의 포지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도 업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순환매가 근근히 나오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주식시장은 상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5월 중말순 이후 6월달 장 정도는 아마도 또다시 조정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종복이의 방송을 정확히 듣거나 중심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파악한 후 시장 대응을 하면 그 또한 기회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무조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시점에서 빠지면 여러분들은 휴가가 즐거우실 거고 그 시점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썸머 랠리는 없습니다. 이것도 내 날 것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3,000명 가기는 틀린 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지금부터, 자, 이토마토 PD한테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주도주를 먼저 삼성전자 필두 핵심 주도주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지수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건 PD한테 권한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 분석을 먼저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은 종목을 먼저 하기를 원하냐? 와, 역시 일반인이요. 나는 지수 분석, 이게 그래서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얘기를 먼저, 와, 나는 지금 이거 중심이론으로 날것으로 지수 분석하고 실시간 환율 분석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에이, 눈치도 없어.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있으니까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이 중심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 둘 다는 욕심쟁이 우후훗. 오늘 유현진 이겨요, 그러면? 이토마토 PD는 둘 다 하면 유현진이 이긴다고 하고, 나는 유현진이 이기면 둘 다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건데, 역시 알겠습니다. 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심 여지 없이 유현진이 이긴다. 지금 화면에 리노공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리노공업이 있는 걸 가지고 먼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먼저 한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심이론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 애경이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의 마지막 마디가 15거래일 올라간 상태에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0거래일에서 11거래일에 저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암산하기 좋게 15거래일이 움직이고 10거래일 정도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거래일 정도가 지나면 변곡점이 돼갖고 밀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위로 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추가적으로 5일 동안,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5일 동안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5일 동안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82,5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2만 K에서 3만 K 정도가 수반이 된다면, 운대가리 없으면 삼성전자는 85,000원 이상으로 가서 86,000을 넘어 삼성전자는 단기 마디니까요. 단기 마디로 끊었을 때는 이 선이 걸리는 자리, 이 선이 가수 이선희님 말고요. 이 선이 걸리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이거는 표시도 안 되네요. 나는 이걸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feel 아시죠? 여기 이렇게 빼버리면은 87,500원에서 88,000원. 다시 말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5거래일 동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으로 82,500원에서 85,000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고, 상황에 따라 거래량이 2만 K에서 3만 K가 터지면 86,000 고점을 넘어 아까 얘기한 대로 87,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기세면 9만 원을 타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9만 원을 가면,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엊그저께 삼성전자 올라올 때 올라간 폭 보이시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지수 선물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얘기해야 돼요? 이토마토 PD, 거기까지도 얘기할까요? 예, 그게
387을 넘어 393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에 내 모든 거 걸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얘는 조건부라는 거. 다만 파웰처럼 얘기해 줄게요. 거래량이 늘지 않을 경우가 있죠, 여러분.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되밀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밀리더라도 이 77,000원대 있죠, 여러분? 여기를 깰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종장에 걸리거나 주식시장의 하락 전환이 될 거면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를 깨면 그때서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시장으로 갈 기미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조건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건 조건부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선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삼성전자는 상황에 따라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밀려도 75,000원에서 77,000원에서 75,000원 사이를 안 깨는 걸로 저 사람은 보는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 종목 말은 잘 들으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결론을 얘기할 때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도 82,500원에서 85,000원 언저리면 저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있다. 그럼 그거는 팔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수는 추가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고점권에 있는 주식은 팔으라는 얘기인데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점권의 주식은 지수가 저항권이라고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날 것으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쪽이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도 순환매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고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팔고 시장이 조정 주면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시점. 그죠? 그 시점에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 주면 거기서 강하게 베팅하면 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어떤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여러분들은 한여름이 좋을 거고 그죠? 예,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런 식으로 날것으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를 할까요? 아니면 삼성전기를 할까요? 삼성전기 오케이. 와 세다 여러분 그죠?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기가 단기 고점에 온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기는 첫 번째 큰 마디가 만들어질 때 45거래일 동안 1, 2, 3, 4, 5로 올라갔고요. 45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마디에서 올라갈 때 이 주식은 22거래일에서 26거래일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12거래일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이 저 고점에서 대략 10거래일 정도 밀린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 이쪽으로 놓고 보면 12거래일 정도 밀린 다음에 10거래일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아까 얘기한 단기 고점에 온 현금화 주식인데 얘는 안 팔아도 되는 주식.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삼성전기가 조만간에 15만원 언저리로 밀릴 수 있는 걸 그냥 전문가님 나는 삼성전기 같은 거 뭐 15만원 언저리로 밀린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대수입니까? 더 올라간다면 저는 안 팔아요. 요런 마인드가 제일 좋은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기를 좋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무턱대고 사지 말고 내가 삼성전기를 좋게 이야기하니까
15만 원 언저리로 흘러내려올 때는 내 말을 듣고 매수 시점을 잡아도 오케이. 나는 이 사인은 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걸 좋게 얘기하는 걸 듣고 사갖고 이거 언제 가요? 이거 언제 가요? 얘기하면 안 돼요. 대신 나는 언제 가요라는 얘기도 다 지금 먼저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마디가가 여기 지금 보면 12만 원을 슈팅이 걸린 가격이고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500원 여력 남겨놓고 여기가 1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500원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16만 원인데 여기 저점이 13만 2천 원대죠. 그러니까 만 원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7만 원에 2,500 여력이 있으니까 17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 13만 2천 원, 16만 원에 대략 3만 원에 2천 원 빠지니까 여기도 보면 14만 원, 14만 5천 원에 3만 원이면 17만 5천 원에 2천 원 빼니까 17만 3천 원. 다시 말하면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 17만 3천 원이니까 가격 법칙상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하면 12거래일이요. 이쪽을 거래일로 하면 42거래일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45거래일 올라왔으니까 3일 정도 더 올라가는 신용이 나오다가 16만 원 언저리도 못 가고 눌릴 수 있고 그 눌리는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하면 추가적으로 32거래일 동안은 삼성전기는 상방입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타이밍이 지수하고 약간 어긋나네요. 그래도 날 것이니까요. 삼성전기는 향후 32거래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면서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올라간다에 내 이름이 이종복입니다. 쓰고 안 쓰고는 실시간 시청자 3,000명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30여 거래일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뿐 만약에 장기로 얘기한다. 여러분, 장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내 모가지를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송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안 올라가면 나는 망신도 보통 망신 당하는 거 아닌데? 맞죠? 이거 이토마토 PD 인정? 이거 인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면 자기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할 배짱은 있어야 그게 방송에 나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그냥 찌그러지는 거고 맞으면 내가 이종복이야로 계속 방송하는 거고 이게 내 사명입니다. 얘는 30거래일을 기준으로는 뭐 가능성이면서 가능성 높다로 얘기하지만 장기 그러면 장기가 며칠이냐? 아 이거 이토마토 PD 이걸로 찍지 말고 동신이를 찍지. 그죠? 그러면 나는 뭐 잠자면서 해도 맞춰요. 잠자면서 해도 동신 세미컴 같은 경우는 잠자면서 해도 맞추는데 여러분들 내가 삼성전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분석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죠? 128일에서 209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128일에서 209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는 2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삼성전기가 이렇게 잤는데 얘가 18만 원 언저리로 가는데 그 기세에서 20만 원 못 가겠습니까? 이거에 내 이름 석자 걸 수 있어요. 실시간 3,000명 넘느냐 안 넘느냐. 자 이게 어때요 여러분? 중심이론이라는 게 내가 방송에서 틀리면 진짜 매장당할 수가 있어도 자존감 하나 자부심 하나로 그냥 이렇게 지수도 단기 고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의 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냐? 무기로. 아, 저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면, 그쵸?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하고 싶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확정적으로 짓거리였으니까, 맞나 틀리나 보고, 틀리면 1시간 동안 머리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쵸, 여러분? 예, 요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대신 여러분, 막 이 말 듣고 막 싸면 안 되고, 그 분석의 정확성을 한번 보시면서 사고 싶으면 한 15만원 언저리로 밀렸을 때 한번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17만원 언저리까지는 뭐 무난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더딜 수도 있으니까 128일 정도를 보면서 뭐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본다면 그게 중심 이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더뎌지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정도의 2600이면 작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반도체에 하나만 더 갈까요? 아니면은 2차 전지로 갈까요? 아까 시장도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자, 잠깐만, 가만있어. 조금만 더. 삼성 SDI 할게요, 여러분. 삼성 SDI도 우리가 중심 이론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이제 바뀐 삼성 SDI에 여러분 13에서 16거래일이고 여기가 이게 지금 마우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내일 정도네요. 내일 정도면 한 차례 조종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이쪽 빠르게 빠진 지점이 13 여기도 13 그 다음에 여기가 2주식은 13에서 16이군요. 그쵸? 예, 2주식은 13에서 16일이에요. 내일이군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삼성 SDI도 빠르면 내일이나 2거래일 안쪽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4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1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삼성 SDI의 매수 타점이고 이쪽은 뭐가 다른 건지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55만 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 보세요. 42만 5천 원에서 41만 원 초반에 매수해서 55만 원이면 방송 끊긴 거 아니에요? 32% 기대 수익 나오는 거예요. 이거 4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싸게 사도 돼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싸게 사도 돼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 늦어도 2, 3거래일 안에 삼성 SDI가 밀리면 매수할 만하다고 날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중심이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삼성 SDI는 시장하고 일자가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삼성전기와 같네요. 그러네. 100%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준비된 멘트가 아니죠. 자기가 분석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본능적으로 말이 튀어나갔죠. 그런 게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캐치를 못 합니다. 그걸 캐치를 못 해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 SD는 최소 24거래일에서 37거래일. 요 밴드는 좀 넓어요, 여러분.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머리가 나빠요. 나는 이상하게 이런 계산 안 돼요. 15. 24거래일 맞고요. 24거래일에서 27거래일입니다. 결론! 삼성 SDI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2, 3거래일 사이에 매수 타점을 잡게 됐을 때
40만 원 언저리로 흐를 수는 있으나, 왜냐면 기대 수익이 4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흐를 수는 있으나 24거래일에서 27거래일 사이로 가면서 최소 50에서 조금 더 세게 가면 55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삼성 SDI가 55로 가려면 거래량은 기본 75만 주에서 100만 주 가까이는 터지야 거기까지 갈 수 있고, 거래량이 75만 주에서 100만 주 가까이가 터지지 않을 시는 50만 원 언저리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카트 뭘 한잔 하고 가도 돼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일정하길래 이렇게 몇천 명이 보는 데서 저런 얘기를 하지? 그것도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프로페셔널 이종복이라고 하는 거고, 얘기했잖아요. 주추세 중심선을 깬 적이 없고 메이저 포지션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다만 환율이 중요한데 조만간에 지수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흔들려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세 패턴을 갖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맞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들을 지금까지 꼬셔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 지수 급락했을 때 지금 약간 여기서 좀 자랑 타임 가도 돼요?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수 급락할 때 지수 바닥 다 왔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4월 17일 날 지수 가격 조정 마무리권 해가지고서,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얘기 다 했고 다 있지 않습니까? 4월 뭐 20 며칠로 올 때부터 이제 지수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돈 버는 방송 뭐 하다가 4월 29일 날 위로 올라가는 쪽 얘기해줬고, 미스터 진단이죠? 5월 3일 미스터 진단에서 이대로라면 다음 주 무조건 올라가는데, 원래 4월 중말 순에 다음 주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안 올라가면 내가 머리 받고 1시간 동안 머리 받고 방송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여기 있다. 보세요, 여러분. 역외환율 상승권 모습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100% 장담하는데 틀리면 머리 받고 방송할 거라고 4월 19일 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4월 19일 날 지수에서 지금 지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얘기는 여러분들 잘 참고하면 되고요. 지금은 소외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 SD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내가 2차 전지 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대주전자로 해줄까요? 포스코 퓨처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대주전자를 해줄까요? 아니면은 이토마토 PD가 원하는 거 있습니까? 대주전자를 할까요? 동진이를 할까요? 대주전자 역시 균형감이 있어. 동진이 내가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거. 동진이하고 원익이 같은 것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토마토 PD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일부러 약간씩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같아요. 자, 들으시오. 대주전자는 2차 전지의 대표 음극재 관련 종목으로 보기 드물게 포스코 퓨처나 에코프로 BM 쪽은 역배열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얘들도 거래시에 뭐 올라갑니다. 삼성 SDI를 좋게 얘기했는데 포스코 퓨처가 안 가겠어요? 대주전자는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는 이평선 혼조 종목으로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것은 3월이며 악의 구렁텅이는 3월에 벗어났고 지금은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진통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 좋은 표현이란 좋은 표현 다 들어갈걸요? 최소. 근데 최소는 작긴 작네요, 여러분. 최소는 좀 작습니다. 최소 여기까지. 3,000명 안 넘었죠? 3,000명이 넘어야 날 것으로 들어가요.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보는 마인드의 타깃 프라이스는 조기고요. 조기고요. 대신 일수를 얘기해 줄게요. 대주전자는 애경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 얻어 걸렸지 않습니까?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이건 퍼펙트 분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력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들으시오. 대주전자는 향후 13거래일에서 13거래일에서 16, 3, 20이죠. 13거래일에서 20거래일 동안 상방향이고 기술적으로 9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이나 이 기세로 봤을 때는 아직 3,000명 안 됐어. 나는 3,000명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세로는 그래도 초보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07,000원에서 11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며 거래량이 50에서 100여만 주가 터지면 이거를 뚫고 기본적으로 12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에 내 이름 이종복을 쓴다 안 쓴다는 진짜 3,000명 넘어야 돼요. 이 정도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전자가 조정을 받는 것은 나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식도 조만간에 오늘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까 삼성 SDI처럼 하루 이틀이나 2, 3거래일 사이를 두고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타이밍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토마토 PD 이 썸네일 제목을 쓸 수 있겠어요? 2차전지 최고의 주식은 이것. 뭐 삼성전자 등 핵심 주도주 여기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제목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그럼 대주전자 했고요. 지금 시간이 저기니까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두 개를 아까 원했으니까요. 지수는 거래소 종합 선물을 갖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지금이 단기 저항이나 아까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심이론 일수상, 그죠? 예, 중심이론 일수상 지수는 추가적으로 3거래일 정도는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3거래일 정도 더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대로 얘기하면 378 언저리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라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뒤에 다시 눌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눌리면서 밀릴 때 지수는 5일선이 370이고 이쪽이 368이거든요. 370에서 368 언저리 수준으로 다시 되밀리는 과정을 겪고 CPI 타이밍이 있죠. CPI 타이밍이나 그 뒤에
다시 움직임이 양호한 쪽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아까 이종복이가 제시한 가격대로 가게 되면 전고점은 넘어가는 거고 그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치로 가버리면 3차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게 빠졌네요. 이게 144, 128이니까 144 빼기 128은 주식시장이 16거래일 동안 계속 고점에 붙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16거래일 뒤 얘기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16거래일 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얘기해서 최소 16거래일 동안은 주식시장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파웰처럼 최소 16거래일 동안은 주식시장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5월 15일에 CPI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경계감을 줘야 되는 건데 유가가 급락했고 이런저런 요인으로 거기는 CPI가 높게 나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파웰과 유사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 종합은 3거래일 정도는 추가 상승 시도할 수 있고 370 선물 기준에 378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고점에 있는 주식이라면 팔아라. 현금 확보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삼성 SDI든 대주전자든 뭐 삼성전기든 뭐 그쪽을 관심 갖는 거거나 그쪽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안 파는 거다. 그러면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생략, 니뽕 내뽕 우리뽕, 유현진은 이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끝하면 바로 끝나도 되는 거죠. 하나이글스가 이기면 내일도 지수 상승. 유현진이 이긴다. 대주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의 주식들 잘 보셔라.